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그죠? 돈은 썼는데 지금까지 딱히 뭐 뚜렷한 성과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글쎄요, 중단할지 안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중국에 대한 뉴스는 워낙 그 뭐라 그럴까 오복 혹은 기대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먼저 우려가 또, 반영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이제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관계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중국도 이제 최첨단 산업을 이제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중단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는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심리적인 부분. 예. 중국이 어쨌든 좀 저사양 반도체 쪽에서는 생산을 해서 뭐 일부 미미하게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안 되면 특히나 하이닉스와 마이크론한테는 조금 그래도 좋을 수 있겠네 정도만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도에 그리고 주도주들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뭐 루저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기사에. 루저들의 반란. 어제 그 반도체 흐름을 보고. 근데 어제 사실 기분이 좀 편안하고 좋았던 분들은 사실 그동안 안 좋았던 그렇지.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어제는 좀 좋았던 날이고, 최근에 연초 이후에 작년도에 약간 주도 섹터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뭐 방산도 빠지고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좀 빠지고 있고 뭐 하니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요 분위기가 좀 더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완전히 주도주의 색깔이 바뀔지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방산도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나쁘지 않은 업황과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이야기는 북한이 이 과거에 9.19 합의라는 걸 했나 봐요. 저는 그래서 9.19 합의가 뭔가 싶어서 기사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남북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인데,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내용입니다. 2018년도 9월 18일을 발표했는데 뭐 접전 지역에서 군사적인 우발 충돌 방지 목적으로 뭐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한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북한이 이런 것들을 다 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의를 다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이, 조금 센 발언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북한하고 우리하고 강대강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산과 관련해서 이제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낙폭 과대한 섹터 쪽으로 순환매가 나오다 보니까 그들을 살려면 기존에 있던 섹터를 일부 좀 팔아서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 펀더멘탈 쪽으로 뭔가 이제 방산이나 아니면 기타 뭐 다른 뭐 에너지 관련된 과거에 주도주였던 것들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보이는 즉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아니라면 일정 부분 저는 자산 배분으로 인해서 일쪽 팔고 좀 올랐던 거 팔고 이 순환매 차원에서 이런 것들 많이 빠진 것들 사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작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로봇에 대해서도 남들이 안 볼 때 로봇들이 왜 빠져서 200일선 부근에 움직일 때 그때 항상 개장전 방송에서 오히려 차라리 막 가는 거 사는 것보다 좀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없을 때 200일선 부근에 조용할 때가 사놓고 나중에 뭐 삼성 이야기 나오고 뭐 로봇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오르면 좀 대응을 하고 그런 게 어떨까 뭐 이야기도 나눴었는데, 갑자기 이제 삼성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요즘 로봇이 막 뜨겁게 다시 타오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언론에서 이렇게 막 떠들게 되면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로봇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좋다 떠들고 있는 어떤 테마. 근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어. 그럼 이때는 팔 때지. 들어갔다가는 항상 또 물려서 고생한다는 그렇죠. 거. 차라리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안 나왔을 때가 오히려 좀 편안하게 들어갔다가, 이런 기사 나올 때는 오히려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그죠? 또 조용할 때 또 사고, 이런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테마 주들이고, 로봇도 단기적으로는 살짝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너무 또 이제 이틀 동안 올랐잖아요. 특히나 뭐 조금 있다가 로봇 우리 뭐 업데이트 자료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틀 동안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뭐 추격하면 또 이렇게 기사들이 막 나오고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물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가정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MS 이야기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제 하셨는데 MS가 이제 클라우드 쪽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게요. 경쟁이 그러니까 좀 치열해지고. 아마존도 그렇고 네. 이게 원래 아마존이 이걸로 좀 떼돈 벌었다가 그렇죠, AWS. 네, 그래서 이제 MS도 하고 다양한 이제 우리 업체들이 그쪽 시장에서 진출했는데 이 또한 경쟁이 조금 치열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오늘 새벽에 좀 나왔는데 그거는 바로 잠시 후에 제가 미국 테마 이야기할 때 다시 해드릴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 빙으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빙으로 검색을 하세요, 대표님 혹시? 빙 저는 빙 굳이 그죠? 빙으로는 다들 잘 안 하시죠. BING 검색 엔진은 아마 대부분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걸로. 근데 이거 엣지가 뜨면 어쩔 수 없이 빙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엣지로 창을 열면 그죠? 여기에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아마 검색 엔진으로 이 빙을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색 엔진에 대한 경쟁력을 뭔가 키우려고 하고는 싶은 게 MS의 좀 의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이거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연말부터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오픈 AI 대화형 메신저 챗 GPT를 빙에다가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내용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요? 하겠다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빙에 얼마나 점유율을 검색 엔진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은 뭐 구글 쪽으로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구글 아니면 네이버 아닌가요? 대부분이. 그죠? 구글 많이 하죠. 그렇죠. 구글 아니면 네이버는 또뭐 너무 광고 뭐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연예계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안 눌러볼 수 없게 만드는 그죠? 그래서 속마음으로 네이버의 광고를 기대하기 때문에 노 코멘트 하는 걸로.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네. 네이버가 문제가 뭐냐면은 맞아요. 그게 너무 홍보성, 광고성,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게 정확하게 나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 네. 예. 저는 저희 공주들한테도 자, 이 차이가 뭐냐라고 저는 물어봤거든요. 구글은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이거를. 이 주위에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야지만 그때 이제 그 대신 이제 잘 찾아주는 거죠. 근데 네이버는 지금 딱 첫 화면에 들어가면 너무 많은 것들이 그죠? 예, 이렇게 막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죠. 그거는 이제 취향의 차이인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두 개지를 취향에 따라서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핀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의 테마,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테마를 먼저 한번 또 봐야 되는데, 자, 가족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강화가 되면 우리가 봐야 되는 ETF가 K웹, C웹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네. 오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알리바바 이야기 하셨잖아요. 13% 오르고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한 종목을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면 이용할 수 있는 게 ETF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거를 한번 제가 체크해 보니까 K웹은 이 차이나 인터넷 ETF는 최근에 한 달 동안 17% 정도 올랐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또 급등을 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종목이 힘들다라면 항상 그 관련된 것들을 바스켓으로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ETF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족 여러분들도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는지 지난번에 비중도 제가 알려드렸었죠. 그죠?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아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조금 더 공격적인 분은 제가 K웹이 아니라 C웹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똑같은 1개월 기간 동안 C웹은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시장이 별로 다 안 좋잖아요. 그죠? 요 ETF는 30%가 지금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 종목은 18%가 올랐거든요. 이 ETF는. 근데 반대로 빠질 때도 이 레버리지는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K웹과 C웹 중에서 앞으로 내가 중국에 리오프닝이 갈 것 같은데 그 대장 중에서는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비중을 많이 담고 있는 이러한 ETF들이 있다 정도. 오늘 ADR의 움직임을 보고 또 관련된 ETF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올랐는데
중국 당국에서 그 얘네들이 알리바바 금융 자회사가 뭐죠? 우리 그 엔트그룹이었나요 옛날에? 엔트. 예, 엔트그룹 있었죠. 15억 달러의 증자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당국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오늘 그 좀 많이 긍정적으로 뭐 뉴스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또 테마 중에 하나가 어제 반도체였죠. 근데 오늘 미국 증시도 마이크론이 네, 똑같이 마이크론이 7%대. 7.6% 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하고 거의 비슷한 그렇죠. 수준으로 네,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뉴스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라는 뉴스도 센티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 제가 뒤에 그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사실 쉽게 구하기 쉽지 않은 자료라서 가지고 왔는데 요게 어제 또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임팩트 있게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티그룹의 시티증권사에서 나온 이 리포트가 어제 엄청나게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이제 자리에 돌아가니까 이 콜에 대해서 저한테도 막 날아오더라고요. 시티그룹에서 투자하긴 지금 리포트를 보시면 여기에서 반도체 업종이 바닥이다라는 거 콜을 돌렸어요. 바닥이다 그렇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 아래쪽에 보시면 한 앞으로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한 10% 정도 빠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한 20% 정도 낮춰가지고 팔면서 재고 조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뭐 그러한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도 담겨 있고 특히나 캐펙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캐펙스 컷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반도체 바닥 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했는 걸 가지고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거기에 이제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또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게 되는데 사실 시차가 좀 있었어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이거를 이유로 했지만 이거는 벌써 하루 전날 벌써 이 리포트가 나온 거거든요. 이제 올라갈 때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도 저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제 반대 매매가 다 체결이 된 게 저는 가장 큰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대 매매 체결이 오전에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란 반도체 주가가 좀 움직이니까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걸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어제 상업펀드 제 아는 이제 매니저들하고도 이렇게 보니까 본인도 담았다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연말에 다 비웠다가 어제 처음으로 다시 담았다 그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왜 그러냐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에서 올라가 버리면 또 완전히 소외당해서 손가락 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30%입니다. 그죠? 근데 계좌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이거를 다 비워놓고 다른 것들을 운용했는데 얘가 튀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고객들한테 항의도 심해지고. 그래서 일단은 1차분으로 어제 우리도 샀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포모도 있는 거예요. 포모가 예전에 뭐였죠? 나를 두고 그냥 시장이 가버렸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 때 우리 포모라는 그 용어가 한참 유행했었죠. 포모, 결국에는 네. 그 포모 소리가 나왔을 때 들어간 분들이 사실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죠. 아니면 그때 들어갔다가 빨리 빠졌거나, 그죠? 챙겼으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이제, 갑자기 또 보라코인 이야기 하실까 봐 살짝. 오늘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그래요? 네네. 어때 요새 보라코인 상황은? 안 보니까요. 안 보니까 한참 돼가지고, 네. 카카오가 코인 가지고 잘 성공해야 될 텐데.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이슈들이 있었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른 부분도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영향이 오늘 얼마나 추가적으로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빨리 한번 가보면 테슬라가 또 이제 그래도 100달러는 다시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죠? 전기차 관련주들이 그래서 테슬라가 움직이니까 니오도 10% 오르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반등을 했고요. 자동차도 GM, 포드, 완성차 업체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GM이 특히나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도요타를 제쳤다. 뭐 그런 뉴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다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텔란티스에서 그 UAM에 투자한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UAM 드론 이런 종목들도 미국에서 개별 테마로 좀 강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업종 전반적으로 다 강한 그러한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시장 금리가 다시 조금 하락을 했죠. 오늘 새벽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소비재들 나이키 2% 오르면서 의류, 신발, 레저 용품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AT&T와 버라이즌 같은 이런 통신사들도 대부분 강세. 그리고 디즈니가 어제 이어서 또 3%. 디즈니가 어제도 3% 올랐었는데. 나 그 재밌습니다. 그 뭐죠? 한국에서 최민식 배우 나오는 카지노. 카지노. 보셨어요? 네. 보셨군요. 어제 하나 또 새로운 거 업데이트. 5편 봤어요. 재밌어. 이제 발 빠르게 보시는군요. 네, 그게 점점 처음에는 왜 호불호가 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지루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약간 근데, 설명식이라. 뒤로 가면 갈수록 혹시 5편에는 손석구 배우 나오나요? 나오면서 끝난 걸로 제가 마지막 한 10분보다 도저히 졸려가지고 안 되겠어서. 근데 나오는 건 봤어요. 그래 드디어 공항에서 탁 나오면서 드디어, 끝난 것 같아요. 3초 손석구 아닙니까? 제가.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저 하락 테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UBS에서 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성장성 둔화 이야기를 한 거죠. 우려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매도 보고서가 나온 거는 저는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셀 리포트가 UBS에서 나오면서 유일하게 지금 빅테크 관련주 중에서 1% 이상으로 큰 폭으로 많이 빠진 종목, 뭐 구글과 아마존도 이렇게 좀 조정을 보였지만 특징적인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매도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이렇게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요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주간지 시장에서 설명드렸지만, 유일하게 유형자산 투자를 안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삼성전자가 요거를 줄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유지하겠다 정도로만 코멘트만 나와도 임팩트 있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죠? 반도체 사이클은 그래서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이 결국에는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어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그림은 예전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요게 잘 되다가 삼성전자가 우리는 그럴 생각 없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어제는 다시 약간 그런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건데, 요게 시티그룹 리포트의 일부 편인데요. 원래 전망치는 여기였어요, 여기.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조금 낮아질 수 있겠다, 그 부분 좀 나타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어제 또 하나의 이제 IT 업종에 대해서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밸류에이션은 보시면 되고요. MLCC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별 MLCC 수출 추이가 이제 또 우리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MLCC가 뭔지 간단하게. 이게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요. 어려워요, 이것도? 그것 말고 그래서 어디에 쓰냐고. 대부분의 IT 제품에 무조건 들어가는,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모바일 쪽을 많이 보잖아요. 모바일 쪽도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삼성전기나 삼화 콘덴서에 대한 기대감이 몇 년 전에 컸던 이유가, 몇 년 전에 모바일에 들어가는 게 100개 들어가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수천 개가 들어간대,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MLCC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야,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한 2, 3년 전에 돌았던, 계속 강조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삼성전기 CFO 기업 설명회 같이 이제 IR 받고 했었는데, 그때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전기차 비중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요거밖에. 대부분이 어디? 스마트폰, 방금 말씀하신 특히나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이쪽으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기 재고가 많다 보니까 안 됐던 건데, 작년 내내 이렇게 지금 보면 월별 수출 데이터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12월 달 보니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잠정치가 4% 정도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하는 데이터가 언제 발표한다? 이건 매월 초에 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발표가 되면서 삼성전기가 지금 최근에 200일선 뚫고 다시 올라오는, 요거도 이거 그러면 반도체도 CT에 따르면 뭐 바닥론, MLCC도 저렇게 이제 그러면,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마이너스 증가를 했으니까 IT가 진짜 바닥인가? 이런 기대감이 어제 같이 좀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 BDI 지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산업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해야 우리 그렇죠. 가족분들이 투자에서 실패 보는 확률을 확 줄일 것 같아요. 어떤 테마, 물론 이런 것도 좋고 이슈, 수급 그렇죠. 이런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주가는 매출에 회귀한다. 요거를 이해하시고
내가 투자하려는 주식의 매출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알 수 있는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 네. 산업 지표를 하나씩 내가 투자하는 주식의 그 매출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지표가 뭔지는 하나씩 다 아시고 그쵸, 알고 계시면 체크하시는 게 좋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찾을 수 있으시면 좋으신데 그게 좀 힘드시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 킴의 이 시간을 찾아오셔야 된다. 그래도 조금 8.15에 조금 필요한 존재이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 네. Really? 자, 아무튼 이게 왜냐하면 이 수출 우리 관세청이라든지 그 한국무역협회에 들어가면 HS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 세계 공통적으로 요거는 품목별로 다 붙어 있는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MLCC의 주민등록증.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품목으로 다 찾는 것은 아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고.